안녕하세요. 쉬운 사주 공부 매화계국TV의 김태영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시험이라는 것을 봅니다. 어디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요. 또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요. 간단하게는 운전면허 시험도 보고요. 많은 시험을 보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사주에는요,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시험에 합격을 할 수 있다, 또 운이 좋아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것은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려주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합격을 하는 운, 합격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목화통명사주라든가 아니면 금백수청사주라든가 이렇게 아주 좋게 평가하는 사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주라고 해도요, 혹은 무슨 격 해서 완벽하게 좋은 사주라고 해도요, 운에서 그것을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 원국도 어느 정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운이 얼마나 이 사주를 도와주느냐 안 도와주냐를 우리가 빨리 판단하셔야 됩니다. 운을 볼 때는요, 먼저 용신을 찾아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용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용신을 잘못 찾아서 운을 반대로 보거나, 아니면 용신을 찾긴 찾았는데 운하고 대비를 잘 못해서 파악을 못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운을 보는 것이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사주를 봐주거나 혹은 내가 내 사주를 판단할 때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함부로 사주를 봐주거나 또 내가 사주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나보다 많이 배우시거나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혼자서 나의 사주 보기 이렇게 타이틀을 내걸고 많이 강의들을 하시거든요. 물론 거기서 기초 공부도 하시고 어느 정도 내가 도움을 받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잘못 알고 그것이 정답인 양 판단을 하시면 큰 낭패를 당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주는요, 용신을 찾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제가 요 영상 다음 영상에는 용신을 찾는 법을 차례대로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합격운을 보는 거니까 간단하게 용신은 이런 거다 라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용신은요, 격을 보고 찾는 거, 조호를 보고 찾는 거,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찾아 놓으시면요, 이 용신이 나한테는 이렇게 표현이 되죠. 저울의 추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데 용신이 있음으로써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용신을 찾고 안 찾고의 차이는 크고요. 또 사주마다 용신이 뚜렷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용신을 한눈에 딱 보자마자 찾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어떤 게 용신이지? 이건가? 이렇게 헷갈려하는 사주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순간에 단숨에 용신을 찾는 사주가 좋을까요? 아니면 용신을 못 찾아서 이렇게 헤매는 사주가 좋을까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용신을 쉽게 찾는 사주라는 건요, 그만큼 사주가 분명하게 틀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호가 무너져 있거나 아니면 격국이 약간 무너져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용신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래서 용신을 쉽게 찾는다는 말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병이 심하기 때문에 약을 금방 구한다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면 소독을 해야 된다, 또 소염제를 발라야 된다, 항생제를 발라야 된다, 딱 답이 나오잖아요. 배가 아프면 소화제를 먹어야 된다,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사주에 병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으면 우리가 약을 구하기가 쉬워요. 즉 용신을 구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병이 애매한 경우, 분명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약을 먹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배가 아픈 듯 하면서도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픈 듯 하면서도 또 체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는요, 소화제를 먹어야 되는지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긴 있는데 뚜렷한 문제는 아니야. 그런데 약을 또 찾기도 애매해요. 이런 사주가 용신이 분명하지 않는 사주입니다. 합격운을 볼 때 이렇게 뚜렷하지 않는 분들의 합격운을 보기가 더 힘들어요. 합격운뿐 아니라 모든 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걸 보더라도 이렇게 애매모호한 사주가 더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공부를 조금만 하셔도요, 용신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런 조호가 무너져 있거나 한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거나 어떤 약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주는 우리가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찾아내기 어려운 사주를 공부하는 게 어렵거든요. 합격운을 볼 때도요, 조호라든가 병약이라든가 억부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용신을 대비할 수 있는 사주 모양이 있어요. 그런 사주는 합격운도 찾아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게 용신인가 저게 용신인가 헷갈려하는 분들이 오히려 진로 찾기도 그렇고 합격운 보기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심지어 결혼을 찾는 것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보통 분들은요, 이렇게 애매한 사주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약이 심하게, 기복이 심하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강약이 심하고 기복이 심한 분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이 운에서조차도 용신을 찾지 못할 때는 우리가 좋은 운을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힘들게 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합격운은요, 제일 처음으로 용신을 찾아야 됩니다. 용신이 있는 운에, 세운에서 합격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용신이 어디서 나왔나, 이 뿌리를 보셔야 됩니다. 용신이 천간에 있을 때 이 나온 지지의 뿌리, 궁을 보셔야 돼요. 그 궁이 형충파해로 깨지지 않는다면 거의 합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용신이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누가 와서 충하지 않는다면 그런 세운에서는 조금만 노력해도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똑같이 열심히 공부를 했고 똑같은 조건에서 공부를 해서 실력이 비등비등하다면 운이 좋은 분들이 합격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신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용신이 아니라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인사신 삼형살이나 축술미 삼형살이 오는 세운이 있어요. 그런 해에는 우리가 합격을 안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신이나 축술미 이런 거는요,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개개인의 기륭화복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인사신 삼형살이 있으면요, 시험을 치러 가는 도중에 무슨 접촉사고가 난다거나 이래서 시험장에 늦게 가거나 참석을 못하거나 해서 시험에 못 갈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은 돼요. 그리고 축술미 삼형살이 있는 세운에서 또 그런 달에 내가 시험을 친다면 아침에 먹은 게 조금 배탈이 나가지고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다 도중에 뛰어나와야 된다거나 아니면 시험장에 못 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 그게 이제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운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인사신 삼형살이라든가 축술미 삼형살이 시험운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인사신이나 축술미 삼형살이 있을 때는요, 개개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로 인해서 시험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에서 선생님이 내는 뭐 쪽지 시험을 친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걸 하는데 요걸 커트라인을 넘으면, 요 점수를 넘으면 합격이야, 이렇게 하는 그런 합격운 하고요. 시험을, 공무원 시험을 친다거나 아니면은 뭐 큰 자격증, 국가고시 자격증을 친다거나 이럴 때 보는 큰 시험하고요, 이 작은 시험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시험은요, 일운에 관계를 많이 받고요, 찐이나 월진을 보지 않고 이렇게 세운만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일날 아침에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일진이 안 좋아도요, 이 월운이 튼튼하게 잘 구성이 된다면 시험을 잘 볼 가능성이 높고요, 또 월운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세운이 굉장히 튼튼하게 잘 돼 있다면 시험운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주 봤을 때 관과 인이, 관인 상생이 잘 되신 분들이 아무래도 조직이나 단체나 이런 곳에 들어갈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관인 상생하는 사주가 세운을 잘 만나고 또 월운과 일운까지 잘 만난 경우에는 거의 100% 합격운이라고 보는 겁니다. 재성이다, 인성이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린아이들이 초년운에 재성이 들어오면 공부를 못한다. 재성은 돈이나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애들은 여자의 꽁무니 쫓아다니라 공부하지 않는다. 또 여자애들은 또 알바라든가 이렇게 돈 버는 일에 더 관심이 많고 사회성으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공부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재극인이니까 재성은 인수를 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색상머리 앞에 오랫동안 꾸준히 앉아서 공부를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임상을 많이 해본 결과도 그렇고요, 이 재성이요, 희신이나 용신으로 사용이 된다면 비록 초년운이 재성운이라고 해도요, 재극인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친구들은요, 아르바이트도 잘하고요,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잘 사귀면서도 공부를 곧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분들의 사주를 보고요, 아, 이 아이가 재성이 초년운에 있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하는 아이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다 라고 해서 지레짐작하고 이 친구들에게 공부를 포기시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재성이 용신이냐 희신이냐, 또 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수가 기신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에는요, 초년운에 인수운이 와도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그 써먹기가 힘듭니다. 아주 게으르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우리 꼴통 기질이라고 하죠, 그런 기질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강의나 포스팅에서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것은 희신이냐 용신이냐 기신이냐 구신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한 희신이라면 재성일지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또 필요하지 않는다면 인수라고 해도 좋은 오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운이 비록 좋지 않아도요, 또 월운이 비록 좋지 않아도요,
대운이 튼튼하게 자리하고 있는 해가 있거든요. 용신이 살아있고 대운이 튼튼하게 있다면 작은 시험에서는 합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고시라든가 이렇게 큰 시험에는 약합니다. 월운이나 일운이나 조력을 안 해주면 약하고요. 대신에 대운이 튼튼하면 용신이 조금만 받쳐줘도요, 작은 시험에는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합격운에 대해서, 합격운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10분에서 15분 안짝으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이거 외에도 수많은 종류의 용신을 보고 또 희신을 보는 법, 또 용신을 찾는 법, 또 합격운을 보는 법이 있습니다. 제 블로그, 매화계곡 블로그에 들어오시면요, 합격운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포스팅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